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심 박사님의 고언직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청와대에 이제 개편이 있었는데요.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 그리고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 강기정, 그리고 이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윤도환입니까? 예. 예. 그 MBC 기자 출신이죠. 예. 예. 전 논설위원입니다. 예. 애초에 한 2월 달이나 3월 달쯤 바꾸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랬었죠. 좀 빨리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좀 당겼다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잘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정책도 펴고 전국을 운영해서 나라가 정말 잘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도 저야 뭐 좀 어떻게 보면은 중도 좌파랄까 그런 성향이 있고 또 이런 좌파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정권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집권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그러한 체제가 좀 잘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좀 더 올해 황금 돼지띠 해라는데 정말 정치를 잘 해갖고 경제도 좀 풀리고 국민도 살림살이도 좀 나아졌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새해 연초부터 이렇게 전개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그렇게 썩 밝은 전망을 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제 청와대 개편을 했고 조금 있으면은 내각 개편도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꽤 앞당겨서 이렇게 청와대 개편부터 단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죠.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우선 지지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어떤 정권에 대한 신뢰 또 그 정권의 성과에 대한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난해 한참 좋을 때에 비하면 30% 이상이 이렇게 급나가는 그런 상황을 가져왔거든요. 지난해 말부터 이렇게 터져나온 김태호 검찰 수사관, 또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또 올 들어서는 뭐 청와대 행정관의 그런 행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비판에 지금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뭐 여러 가지 청와대에서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의 눈에 비치는 것은 청와대 해명이 전혀 먹혀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뭐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은 뭐 일부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요. 지금 일자리를 창출을 한다 해갖고 돈이 들어간 게 몇 조입니까? 뭐 54조인가 얼마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54조 들어갔죠. 네. 지금 4대강 때문에 들어간 게 22조인가 얼마가 들어갔죠. 뭐 24조 들어갔죠. 4조. 그것 때문에 또 지금 민주당이 야당일 때 얼마나 MB정부를 비판했습니까? 근데 MB 쪽은 그래도 거기는 뭐라도 해놨어요. 자전거길이라도 만들어 놓고 공원이라도 만들어 놓고 뭔가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전국이 자전거길이 아주 좋습니다. 예. 뭐 타는 사람 별로 없지만 길은 좋습니다. 어쨌든 또 뭐 4대강에 뭐 무슨 녹조 현상도 생긴다 하지만 그래도 물이 풍부해서 홍수 방지도 하고 가뭄도 방지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거든요. 뭔가 뭐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일자리 그 많은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는데 그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지금 일자리 참사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동안 뭐 검찰 개혁이다 뭐다 해가지고 뭐 이 정부 들어서 뭐 정권 초기에 힘 있을 때 또 그 촛불의 힘을 빌려서 제대로 된 개혁을 할 걸로 다 기대를 했는데 검찰 개혁이 뭐가 됐어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뭐 어디로 산으로 갔는가 바다로 갔는가 말고 검경 수사권도 뭐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국정원 또 뭐 개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뭐 규제개혁법이다 뭐다 이런 거 했는데 아무것도 지금 된 게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새해를 맞고 있고 그 상황을
뭐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데 대통령인들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대로 간다 한다면은 황 소장님 가끔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5년 제대로 버티겠느냐 이런 뭐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는 그런 상황을 대통령도 뼈저리게 절실히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일단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는 청와대부터 개편하고 또 내각을 개편하는데 당겨야겠다. 말하자면 시간을 끌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그 스케줄에 맞춰서 무슨 개각을 하고 청와대를 개편할 정도의 여유가 지금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청와대 개편부터 했는데 비서실장에는 이제 노영민 주중대사가 왔고 또 정무수석에는 강기정 전 의원이 내정이 됐죠. 근데 이 두 분은 사실은 일기 청와대 출근과 동시에 들어가야 되고 또 그분들이 다 거론이 됐었죠. 예. 근데 그때는 말하자면 청와대 그 양정철 전 비서관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권의 그러한 핵심 측근들 선거 공신들이 막 차고 들어오면은 예. 좀 모양새가 나쁘다고 해서 예. 이기로 차기로 들어오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그 당시 됐던 걸로 다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 두 분 뭐 국민소통수석은 또 좀 별개입니다만은 뭐 어떤 정치적 의미가 큰 것은 아니니까 말하자면은 정무수석 그리고 비서실장은 이미 애정됐던 인사다. 다만 두 번째로 그런 그 분위기 쇄신과 함께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성과를 내지 않고는 말하자면 현재의 지지율을 반전시킬 그러한 모멘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노영민 비서실장 이분은 이제 3선 의원 아닙니까? 전에 임종석 비서실장은 재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정무수석 강기정 전 의원도 3선입니다. 전에 한병도 정무수석은 초선이죠. 그러니까 중량급의 그런 분들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으로 이렇게 임명함으로써 말하자면 당청 관계를 좀 더 긴밀하게 하고 뭐 내각에 대해서도 좀 통제를 더 통제라기보다는 장악력을 강화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어떻게든 대야 관계에서 지금까지와 같은 그런 갈등보다는 이런 다선 의원들을 말하자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으로 이렇게 임명을 해서 좀 뭔가 협치를 모양새를 내지 않아 가지고는 어떤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고 말하자면 국회에서 그동안 말만 협치를 한다 했지만 뭐 협치가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야당과 협치가 거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2기를 시작하면서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어떠한 성과도 내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좀 이렇게 중량급의 인사로 전면 배치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뭐 두 분 다 또 핵심 친문 세력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면에서는 또 믿을만한 그런 문 대통령 입장에서 믿을만한 분들로 이렇게 뭐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일기에 보면 이제 이호철, 양정철을 이렇게 배제하고 임종석을 했는데 굴러 들어온 둘이 무슨 북한용이었겠지만은 굉장히 장악력이 강해가지고 상당히 세게 정부 운영을 하다가 불편한 일들이 좀 생겨서 이제 실적도 안 나오고 물러났다면 이기에는 사실은 좀 야당하고 대화가 될 만한 사람, 노무현들을 말하자면 문희상 그런 분은 누가 보더라도 비판을 하지는 않거든요. 뭐 그쪽 편에 서서 그쪽 입장을 가지만은 그래도 세상을 합리적으로 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DJ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보면 김중근, 그렇죠. 영남의 출신, 그 당시에 신한국당, 그 한나라당 출신 사람을 뽑아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기의 문정권의 최대의 문제가 지나치게 이런
좌파적 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해서 국민들 다수가 불편하고 또 적폐청산이라는 부분으로 많이 오랫동안 이렇게 적을 만들어 왔다면 이 기회는 좀 두루두루 야권에서나 또 반대하는 국민들도 아, 저 정도면 인물은 그래도 좋은 사람을 했다 하면 지금 그런 사람도 민주당 안에서 있을 건데 솔직히 말하면 뭐 안기정이나 노영민 이런 사람들이 뭐 인적으로야 좀 나쁘게 인간성이 나쁘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은 전혀 아니죠. 저도 뭐 그 아는 분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 거를 떠나서 친노 강경파의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럴 때 더 강경으로 친문 강경으로 가면 지금 일기에서 꼬인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될까요? 그것도 또 좀 우려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DJ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초대 예. 비서실장을 TK 출신, 예. 대구 경북 출신의 김중건 전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파격적 발탁을 했죠.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영남 쪽의 거부 정수도 무마를 하고 또 충청도에는 거의 JP한테 권한을 예, 줘버려서 JP한테 또 떼줘버렸지 권한을 주고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화를 이뤄나가는 어떻게 보면 탕평 인사를 해서 그 난관을 돌파를 했죠. IMF라는 난관을 권력을 그렇게 떼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 왜냐하면 그럼요. 내가 권력 잡았는데 네. 충청도나 자민련에다가 그 무슨 공기업이나 장관을 뭐 한 3분의 1쯤 떼줘버렸고 또 김중건 영남을 데려와서 또 거기에도 상당한 재량을 줘버렸고 이런 식으로 권력을 그렇게 권력을 분점을 해서 시너지를 내지 않았더라면은 예. 그 당시 바로 YS 말기에 IMF가 와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그 IMF를 1년 만에 극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한 인사 정책이 아니었으면 극복이 안 됐죠. 안 됐겠죠.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예, 누가 뭐 호남이 다 먹었느니 뭐 해가지고 서로 극단적인 씻고 어쩌고 분열로 하면 갔었겠죠. 아무것도 안 될 뻔했는데 영남에 김중건 비서실장 JP한테 충청권 경제 네가 당신이 알아서 총리를 하시오.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총리를 시키면서 전체적인 역량을 모았고 그래서 뭐 금 모으기 그런 운동도 그렇게 활발히 벌어진 거 아닙니까? 한 마음이 된 거죠.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지난번 취임 때 그러니까 정말 모든 나를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옹하는 5천만의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다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해요. 초심으로. 아까 뭐 제가 뭐 이번 인사에 대한 평은 했습니다만 이제 반대적인 얘기를 이제 황 수장이 했어요. 좀 비판적인 측면. 그게 사실 지금 아쉬움이에요. 이번에도 뭐 두 분 다 역량도 있는 분이신데 역량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 마음을 다 모으는 그런 인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인사. 파격적인 인사. 근데 일기 때 다 그 사람들 비서실장 정무수석 시키려고 했는데 좀 상황이 이러니까 좀 뒤로 밀어놓은 사람을 다시 끄집어내서 쓴 거예요. 예, 그렇죠. 재활용한 거예요. 재활용. 어떻게 보면은 리바이벌 한 거란 말이에요. 다 알아. 그 사람들이 다음에 또 쓰리라는 거. 그래서 그 인사의 어떤 참신성도 떨어지고 우리 뭐 정권이 늘 그래 왔습니다만은 뭐 DJ 때 뭐 YS도 뭐 좀 이런 탕평 인사의 노력을 보였는데 문재인 정부야말로 국민들이 만들어준 대통령이에요. 어떤 계파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지역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지역 기반을 가지고 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촛불이라는 국민이 만들어줬으면 정말 탕평 인사를 통해서 고르게 인재를 써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여소야대 전국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재군들을 과감하게 발탁해가지고 국민 전체의 힘을 모아야 할 때거든요. 지금 상황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경제가 지금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꼭 자기 사람만 써야 하냐 이거예요. 꼭 자기 사람만. 그래야 뭐 무슨 믿을만 합니까? 다 사람을 쓰면 자기 사람 되는 거예요. 반대 사람도 갖다 쓰면 대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정부 때, 아니, 전임 이제 일기 때는 임종석 라인이 물론 뭐 대북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뭔가 좀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다소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대다수 보수, 특히 보수라든가 이쪽 입장에서는 저 종북이다, 친북이다 하기 때문에 아무리 남북 관계, 남북 한반도 평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반쪽이, 거의 반쪽이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힘이 생길 수가 없어요. 대북 관계가 임종석이 아니면 안 된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은 이번에는 정말 좀 파격적으로 자기 사람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저런 사람이 저런 분한테 뭐 비서실장을 한다 또 정무수석을 한다 중요한 보직을 맡았다 하면은 국민들이 한번 믿으려 볼 만하다. 우리가 좀 뜻을 한번 모아보자. 그런 분위기의 인사가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점잖게 이야기하면 참 맛있고 좀 세게 이야기하면은 뭐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이게 또 친정체제 우리 뭐 언론 용어로 하면 친위인사 뭐 이런 걸 한 거 아닌가 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이제 좀 한마디 더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각 인사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각에서는 국무총리 이낙연 총리까지도 교체해야 한다는 소리 지금 강하게 청와대의 그런 젊은 참모들 사이에서는 나오는 것 같아요. 이낙연 총리가 상당히 신뢰감도 있고 그 무게감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장점도 있는 반면에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좀 그런 거 아니냐는 인식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여론조사상에 뭐 여권에 뭐 지지율 1위로 나오니까 자기 정치를 하려는 그런 어떤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또 비판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제가 이렇게 전망하기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총리를 비롯해서 상당 폭의 지난번에 이제 일부 했습니다만은 중폭 이상의 사실은 총리가 들어가야 개각이 제대로 된 개각이 되는 거죠. 지금 뭐 벌써 이제 총리도 1년 6개월이 넘었고 그러니까 좀 큰 폭의 내각 개편이 있지 않겠느냐 보여지고 제발 거기서는 그 내각 개편에서는 또 캠코더 인사, 자기 사람 인사 이런 것 좀 벗어나서 폭넓게 인재풀을 넓혀가지고 좋은 인재들을 이렇게 발탁해서 정말 국민들도 올해는 한번 우리가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보자. 이런 마음이라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 의문이 이번에 그 사고를 친 장본인 중에 하나가 조국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우 수사관 문제가 안 터졌으면 이 청와대 개편을 좀 늦게 했을 건데 아마 저것 때문에 지지율이 매일 조금씩 빠지니까 아마 개편을 통해서 1월 1일부터 반격을 하자. 이래서 이제 이 임종석을 연초부터 바꾸는 부분인데 그런데 진짜 사고 친 사람은 조국이고 또 지금 김태우 수사관 문제의 본질은 부산파와 또 임종석 간에 어느 정도의 좀 이 트러블이 벌어지면서 발생한 부분도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또 조국은 지난 1년 한 7, 8개월 동안에 이 적폐청산으로 어지간히 했거든요. 그러면 바꾼다 그러면 조국도 이 세 사람에 보태서 4명 정도를 보내면 누가 보더라도 그래도 뭔가를 좀 이제는 국정 운영 방향을 바꾸구나 할 건데 조국은 또 그대로 두고 가요. 그 점이 이번 인사의 가장 아쉬운 점이죠. 사실은 조국을 제일 먼저 바꿔야죠. 물론 청와대 해명대로 조국 책임은 없다. 책임이 있어서 바뀝니까? 밑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수석이고 실장이고 책임자라는 것은 그 밑에 사람이 하는 어떤 그 결과적인 책임을 민간인 정치적인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인 책임을 행정적인 책임을 관리적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높은 사람 합니까? 높은 사람은 그런 것을 다 포괄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지금 이런 지지율 추락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지금 민정수석 조국 아닙니까? 조국이죠. 사실은 전남부 뭐 김태우 사건 나기 전에도 물론 적폐청산 필요합니다. 그동안 너무 기득권이 쥐고 흔들었던 부분들 싹 좀 청산하는 것 당연해요. 또 해야 하고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국민들도 너무 피로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적폐청산인지 정치 보복인지를 모를 정도라는 그런 논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말하자면은 오만한 태도와 겹쳐가지고 지지율 추락을 가져온 데다가 김태호 사건
수사관 사건이 나오면서 아주 그냥 폭락을 가져왔기 때문에 당연히 조국 수석을 교체하는 것이 순리죠. 그런데 왜 그렇게 이 정권의 담당자들이 그것을 뭐랄까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태 아니 조국 수석을 사퇴시키면은 이 정권이 무너집니까? 그렇죠. 이 정권이 무슨 무릎 꿇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조국이 무너지면은 이 정권이 완전히 야당과 어떤 여론의 일부 여론, 말하자면 보수 여론에 밀려가지고 우리가 무릎 꿇은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앞으로 정권을 끌어가는데 엄청난 차질을 빚고 어렵다.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까? 우병우가 박근혜 정권을 지켜주지 못했잖아요. 우병우가 다 지키다가 지켜줬으면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거 그렇죠. 아닙니까? 조국 잘못 오면은 뭐 여러 사람이 얘기했죠. 조국 지키다가 우병우 꼴난다. 예. 그런데 조국 수석이 있어야만이 또 무슨 사법개혁이라든가 이루어집니까? 지금 1년 6개월 동안 왜 못 오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맨날 페이스북이나 하고 앉았더만요. 말하자면 뭐 검찰개혁이다, 뭐 사법개혁이다, 뭐 했지만 결국은 지금 법원 양승태 대법원장 찍어내기 지금 어떤 재판 과정이 벌어지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은 믿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조국은 뭐 이런 김태호 사건 이런 건 다 차치하고라도 자기 일, 자기 업무 이걸 제대로 성과를 못 냈어요. 그럼 바꿔줘야죠. 또 국민 여론도 뭐 조국 개인이 미워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뭐 황수장이나 제가 현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쓴소리 하는 게 무슨 현 정부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정부가 잘 되고 정부가 잘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잘 끌어가야 국민이 잘 사니까 국민이 편하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언론이 그런 쓴소리를 해주는 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도 조국 수석이 개인적으로 뭐 역량도 있고 인품도 좋고 뭐 얼굴도 잘생겼고 뭐 말도 잘합시다 운영이 보니까 그런 건 좋은데 결과적으로 대통령한테 누를 끼쳤고 또 자기의 업무에 있어서도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한 거 아닙니까? 또 그 밑에서 김태우 수석관 뭐 그것이 크든 작든 결과적으로 민간인 사찰의 의혹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은 당연히 조국 수석을 교체해 주는 것이 오히려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국민들한테도 말씀하신 대로 이 정부가 새롭게 방향을 설정하면서 심기 뭐 일신하는 이제 이기는 완전히 방향이 하는구나. 바뀌었다. 이렇게 갈 줄 이렇게 알았는데. 생각할 것 같은데 조국은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설거머니 빠졌어요. 그죠? 예. 그런 게 전혀 국민들한테 좋은 메시지를 못 주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정하성 정책시장 바꿀 때도 김수현 정책시장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예. 많은 국민들 그 사람은 오히려 더한데. 더한 사람이다. 그러놓고 무슨 속도 조절을 하니 뭐 하느니 한들 아무도 안 믿죠. 예. 오히려 장하성이보다도 더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또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경론자인 김수현 씨가 정책실장을 되는데 어떻게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고집스러운 인사를 하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유연성을 갖지 못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안타까워요. 1월 1일부터 이제 반격을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신재민이나 김태우는 끄고, 그리고 이제 임종석을 빼고, 그리고 청와대를 바꾸고, 그리고 경제인들과 이렇게 좀 만나고, 이러면서 완전히 전반적인 반격을 하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 증표가 5일날 청와대 국회에서 그 문팬이라고 그 인터넷에서 완전 뭐 극성 들인 사람들을 김진표, 김종민 의원 두 사람이 참가한 가운데 자기들끼리 이제 모임을 했어요. 그날 보면 심지어 나와서 한 명은 뭐라 했는가 하면 내가 성남 조폭을 파고 있다. 이재명이를 끝까지 추적해서 끝을 보겠다. 이러고 있고 또 권용환인가 뭔가 뭐 저 문파의 대표적인 옛날 서프라이즈부터 굴러오던 또 그런 사람이 바람 잡으면서 사회 보고 뭐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한마디로 결의를 다지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중국 문화혁명 때 홍위병들을 또 불러왔다. 그리고는 또 유시민이는 또 정초부터 무슨 뭐 알릴레온가 무슨 뭐 고칠레온가부터 또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 한다 또 오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청와대부터 밑바닥까지 또 이 스피커까지 다 동원해서 총체적으로 반격을 하자라고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반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홀랑홀랑하게 보여서 이게 지금 지지율을 흔들고 엄해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이렇게 됐으니 이제는 우리 바닥에 있는 홍위병도 다 동원하고 우리 중에 스피커 제일 좋은 스피커를 갖다가 틀고 그리고 강성들을 박아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조국은 뭐 또 더 잡아들이라. 이래가 하면 한번 국민하고 끝까지 해보자는 걸로 가자는 건데 이래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이럴까? 나 요즘 이 문바들로 모여서 다시 설치면 청와대에서 전화를 해서 지금 때가 때인 만큼 당신들은 조용히 어디 산에 가서 모여서 하고 신문에는 나지 마라. 이렇게 하고 또 유시민이 하면 너 좀 이따가 해라. 네. 이래야 될 건데 오히려 그 강경파들이니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앞으로 내세워서 더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러려고 어쩌려고 저러나. 또 소상공인은 대통령이 또 싹 뺐어요. 제일 비판 많이 하는. 만나는 뭐 중소기업 벤처 만나고 대기업 만나는데 그 사람들은 연락을 했는데도 안 만나주고 작년에 또 안 만나주더라고요. 그 왜 이럴까요? 왜? 물론 이 정권이 뭐 작심으로고 반격에 나섰는지 여부는 제가 뭐 네. 정보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가짜뉴스 단속, 강력한 단속을 얘기하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얼마 전에 유시민 작가죠. 작가가 모 방송국 그 토론에 나와서 최근의 분위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을 하더라고요. 지금 보수 언론, 기득권 세력들 또 보수 야당을 포함한 이런 사람들이 말하면 보수 연대랄까 기득권 연대를 통해서 지금 개혁 연대를 격파하고 과거에 그런 그 과거로 돌아가려는 수구 회기를 수구 보수 회기로 가려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야 유시민 작가가 그동안 썰전이라든가 또 뭐 방송 프로에서 보였던 그런 것과는 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길래 야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구나. 사람이 되려다가 다시 또 사람이 안 되는 쪽으로 정치 문제에 돌아오니까 완전히 진영 논리로 가버리더라고요. 선악과 적과 동지 이런 논리를 펴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분에 대해서 나도 상당히 전에도 여기 나왔을 때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그동안에 이렇게 제야에 있으면서 많이 성숙됐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그 JTBC죠. 그 토론을 보면서 야 사람의 본성은 안 바뀌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뭐 문팬들이 국회에 모여서 뭐 좀 와샤와샤 할 수도 있어요. 워낙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추락하고 개혁의 어떤 자기들이 말하는 개혁의 어떤 동력이 상실돼 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라도 좀 모여서 힘을 실어주자 연초에 화이팅 좀 해주자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그런 유시민 작가라든가 이런 문팬들의 움직임이 과거 같은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이념적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반격을 한다. 지금의 어떤 사회 전반의 어떤 기류라든가 지지율 추락이 기득권 또는 보수 세력들의 연대에 의해서 말하자면 왜곡돼 가지고 이런 현상을 가져왔다고 판단한다면은 그건 정말 잘못된 판단이고 또 그러한 활동 어떤 움직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반등을 시킨다든가 또 분위기를 호전시키는 역할을 전혀 저는 하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그건 뭐 삼척종한테 물어봐도 아는 일이에요. 지금 어느 대통령이든 경제를 살리지 않고는 좋은 평가를 얻을 수가 없어요. 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국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등 따시고 배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실업 대란이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현 정부가 잠재우고 국민이 전부 모일 수 있도록 힘을 합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어떤 그 퍼포먼스라든가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해야지 지금 다시 편을 갈라가지고 그 비판론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이걸 나라를 끌고 가겠다? 그건 김정은 같은 저런 나라에서나 가능하지. 지금 우리가 인터넷 이런 면에 있어서는 세계 1위입니다. 예, 그렇죠. 한국이. 한국처럼 이렇게 의사소통이 제대로 전파가 되고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예. 이런 나라에서 재갈이 물려집니까? 안 물려져요. 그리고 그걸 억지로 성과를 내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이 누가 받아도 체감하라고 정말 성과가 있었어. 좋았어. 그런 정책 잘했어. 이런 박수 소리가 나올 때 그게 정권도 힘을 받고 지지율도 올라가는 것이지. 성과는 안 나고 또 인사도 그렇게 감동을 못 주고 그러면서 이것을 진영 논리로 몰고 가서 자기 쪽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이 대다수 국민들을 침묵 속으로 메조리티를 침묵 속으로 몰고 가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이고 저는 이 정부가 아무리 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까지는 생각할 정도로 우둔하달까 무모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사람들이 다 있고 참모들도 훌륭한 분들도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아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경제 문제가 이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거라고 봅니다. 경제가 무너져 버리면 제가 볼 때 백약이 무효입니다. 네, 백약이 무효고 임기를 못 채울 가능성도 크다 보는데요. 문제는 지금까지 1년 7, 8개월의 경제하는 부분으로 봐서는 완전히 바꿔서 경제에 대해서는 이념적 칼날을 들이미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해서 위기 대응만을 편성해야 될 건데 이제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새해도 하는 걸 보면 무슨 최저임금 속도를 조절한다는데 그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최저임금을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6,000원에서 10% 오르는 거하고 10,000원에서 5% 오르는 거하고 이미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제 내년에는 5%만 올라도 감당이 불가능한 이미 실질적으로 주요 휴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1,300원 정도까지 가버린 상황에서 수습이 불가능하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다 위기가 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그렇죠. 미국부터요. 그리고 삼성의 지금 실적이 오늘 아침에 또 보면 반도체 실적이 폭락을 한 것이 또 나왔거든요. 이렇다면 경제에 있어 가지고는 현상을 직시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연초에 보면 부지런하게 움직이기만 하고 만나기만 하지 현상을 직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참 이 정권이 어디로 가려고 저러는가 하는 우려점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지금 다 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 틀렸다든가 그런 거 다 제치고 과거로 돌아가자. 과거 재벌 중심의 그런 건 아니지 누가 또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저도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돼서도 안 된다 봅니다. 예. 어쨌든 양구가 더 해서야 하고 또 사회 빈민층에 대한 어떤 안전망도 확충을 해야 하고 그런 방향은 다 오르는데 정책의 어떤 그 국민적 수용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에요. 이 수용성. 그것은 아무리 정책이 좋더라도 국민들이 수용하지 못하면 그걸 거부할 수도 있고 능력이 안 돼서 못 받아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경우는 그거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이 소득주 성장론이라든가 52시간 문제 또 최저임금 문제 이런 것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좋은데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급적이면은 좀 더 소득을 높여가지고 양극화 이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또 전체 국민의 파이를 높이는 데도 좋기 때문에 방향은 옳은데 지금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해봤는데 결과가 오히려 없는 쪽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졸 순으로 없는 쪽 순서로 실업률이 높아져 버린 상황이 지금 온 거는 확고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 또 국민들도 그런 방향 전환을 원한다고 하면은 완전히 무슨 과거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말하자면 속도 조절도 과감하게 해야 하는데 어정쩡하게 하고 있어요.
한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니까 뭔가가- 시장한테 아무런 뭔가가 무릎 꿇기가 싫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못 주고 것들이 있다는 보여요. 거예요. 국민들한테도 어디로 가는 거야? 진짜 뭐 최저임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걸 좀 완화를 대폭적으로 한다든가 뭐 그런 거야? 그것도 그렇게 한다고 촉조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주휴수당까지 물론 그 법에 있다고 하지만 다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소뚜껑인지 거북이 등짝인지 이게 구별을 좀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구별이 안 돼요. 거북이 등짝과 소뚜껑이. 그러니까 정책의 어떤 일관성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은 정책도 오락가락하고 청와대의 그런 정치적 대응 최근에 일어난 이런 이슈들에 대한 정치적 대응도 갈팡질팡 오락가락이에요. 그래서 뭐 사람을 좀 바꾼다. 내각을 바꾸고 뭐 청와대를 바꾼다 한들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되지 않고는 정말 뭐 사상 누각이랄까 언발의 오줌누기식 그런 것뿐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아까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누가 문재인 대통령 잘못되라고 국민들이 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잘 되는 게 나라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뭐 이렇게 쓴소리 해가지고 뭐 황소정에는 나한테 득될 게 뭐가 있습니까? 괜히 어디 방송 출연이나 못하고 그러지. 그건 뭐 우리가 저도 모릅니까? 저도 또 가짜 뉴스라고 뭐 조질까 봐. 그러나 할 말은 해야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임무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좀 지금 뭐 저 황장수 TV에 일일 시청자가 7, 80만 명인데 청와대 사람들은 안 들어나? 거기다 좀 틀어주세요. 어떻게 좀 뭐 배달을 해주든가. 저는 참 이 옆에 고영신 박사님이 계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좌파 진영 안에서도 이렇게 합리적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을 앞에 세워서 국정을 운영하려고 해서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자세가 태도가 바뀌었다면 또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인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그냥 색깔을 강화해서 있는 색깔보다 더 강하게 해서 한번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결국 대통령 스스로가 불행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개각이나 이런 데서 더 이상의 고집보다는 상식으로 좀 복귀를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고맙습니다. 보내십시오.